원전 섹터의 변화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가치.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홀딩하고 있는 주주분들, 저번 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팔아야 할지 아님 계속 홀딩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저도 홀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에 앞서 좀 더 종목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원전 섹터에 주목할 만한 변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월 14일부터 급격히 상승했다가 최근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하락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외국인 투자 동향입니다. 조선, 방산 섹터뿐만 아니라 원전 섹터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 테마붐이 일어서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의 외국인 보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도 10.38%이었는데요. 2월 28일 종가 기준 외국인 보유율은 24.82%로 2배가 넘고 있죠. 최근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보다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원전 섹터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섹터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전 관련주를 꾸준히 매집해왔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등 주요 원전 기업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 발전의 기본 개요. 원자력 발전은 원자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 발전소 유형으로는 PWR, BWR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PWR 가압 경수로 방식은 전체 원자로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전 세계 원전 발전소 수는 2023년 기준 143개에 달하며 중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52.2GW에 건설 중인 것만 30.9GW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자로 건설 중 41%를 차지하며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세계 원전 시장 동향.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가 228GW로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원전 산업의 가치 사슬은 원전 건설, 우라늄 채굴, 농축, 발전, 폐기물 처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했던 미국, 독일, 일본이 최근에는 원전 밸류체인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권이 크지만 앞으로 한국 시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대립 중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우방 국가들의 수주를 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인데요. 최근 트럼프가 러후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며 두 국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러시아는 우라늄 채굴과 농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군사력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미국으로서는 앞으로의 두 나라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도 끊임없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해관보 기준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한국의 원전 경쟁력. 한국 원전 산업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수한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세계적인 원전 건설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건설 기간 준수 및 효율적인 시공 능력으로 글로벌 신뢰도가 높습니다. 둘째,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밸류체인이 붕괴된 반면 한국은 원자로 설계, 주기기 제작, 정비 등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전 수출 가능 국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원전 시장에서 배제하는 중이며 프랑스는 원자로 설계에 집중하며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있어 한국이 유일한 제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프랑스의 원전 사업 변화. 프랑스가 원전 사업에서 설계에 집중하고 건설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PR 유럽 가압 경수로 건설 지연 및 비용 초과 문제가 심각합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착공했지만 설계 변경과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완공이 계속 지연되었고 건설 비용이 초기 예상 33억 유로보다 4배 이상 증가약 132억 유로였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역시 프랑스 아레바가 건설을 맡았지만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설 인력과 공급망 문제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원전 건설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줄어들면서 원전 건설 기술자와 숙련 노동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19만 8,090년대에는 원자로 건설이 많았지만 이후 신규 프로젝트가 줄면서 관련 인력이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원전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고품질, 강철과 특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들면서 건설 비용과 시간이 더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야 70%지만 2010년대 이후 탈원전 기조가 일부 반영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건설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 빠른 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경쟁 심화 및 해외 원전 건설 실패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프랑스가 원전 수출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고 중국은 자체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빠르게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전 패키지 설계 건설 운영을 제공하며 여러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원전 설계와 기술 제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며 EDF와 프라마톤 과거 아레바은 설계 및 핵심 부품 공급에 집중하고 건설은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원전의 절반가량을 설계 건설한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아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전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모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설비는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구축과 시공까지 담당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결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및 전망.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및 중공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매출액이 2021년 35,929억 원, 2022년 52,844억 원, 2023년 66,519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2021년 1,353억 원, 2022년 853억 원, 2023년 4,549억 원으로 2023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원자력 부문의 2024년 4분기 수주 금액은 4조 원으로 연간 수주 금액은 7.1조 원을 기록하며 기존 연간 경영 계획인 6.3조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가스수소 부문의 2024년 연간 수주 금액은 4.5조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SMR 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너빌리티 부문의 수주 금액은 11.1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3,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투자 관점에서 본 원전 산업.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전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첫째,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입니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AI 및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SMR 등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독보적인 원전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와 함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미국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째,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이 바뀔 경우 기업 실적과 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산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 원전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 변동성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시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전 관련주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으며 한국 원전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성이 좌우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이며 원전 설계 재조정비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